자, 저희 심플R 무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보시죠. 자, 방금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래프 개형을 알려면 시작점, 출발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얘가 1, 2, 3, 4 어느 사분면으로 날아가는지는 부호를 보고서 결정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 요 두 개만 아시면은 무리함수를 충분히 그릴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방금 문제에 있었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정의역, 치역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유리함수도 쉬웠지. 사실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무리함수도 사실은 문제 자체가 막 되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쉬운 단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원하고 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무리함수는 그냥 나오기도 하지만 유리함수와 같이 결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 특히나 조금 틀리기 쉬운 문제들 위주로 조금 보셔야지 되십니다. 왜? 문제 보기에서 헷갈리게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게요. 직선. 자, 무리함수가 그냥 찍 하고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k 이런 직선형 그래프가 있어요. 직선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자, 어떻게 만나는지는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그 이상에서 만나는지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쭉 그려져 있으면 얘가 안 만나죠.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한 점이야. 한 점. 그러면 얘는 접하는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뭐 하시면 된다? 판별식 t가 0이 된다. 이거였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조금씩 밑으로 내리면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건데 계속. 근데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냐면 이렇게 시작점을 딱 지날 때가 마지노선인 거지. 하나, 둘.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한 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쵸. 그러면 되게 웃긴 게 그냥 단순하게 두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을 지나 라고 하시면 무조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리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보고 직접 직선을 그려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여기서 쓸 수 있는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곳은 단 어디밖에 없냐면 접할 때밖에 없습니다. 접할 때 두 개를 해서 t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얘를 그 루트 함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어떤 직선 함수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곱하잖아. 자, 제곱하는 과정에서 요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제곱하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얘 직선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돼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판별식 t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한 번 더 보시죠.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는 꼭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꼭 그림 그려서 파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우리 역함수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반대로 생긴 거.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요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는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건데 함수식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x, y를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x 자리하고 y 자리하고 서로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를 좀 정리하시면 x제곱은 y 이렇게 될 거예요. 오! 이 무리함수가 있었는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뭡니까? 이차함수래. 이차함수 y는 x제곱이잖아. 그러면 서로 역함수 관계이구나 라고 하시면 이제 큰일 나지. 왜냐면 잘 생각해봐. 그렇지.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y는 x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y는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지. 자, 없애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의역을 제한시켜 주시면 돼요. 정의역. 자, x가 언제만 0보다 클 때만. 으로 제한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잖아. 서술형이 나오면 이걸 안 쓰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리함수하고 원래함수를 표시하실 때 원래는 정의역과 치역을 모두 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정의역만 보통은 이렇게 표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이걸 찾을 때 y는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었어.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x하고 y하고 서로 뒤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버렸지 뭐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곱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고, 자, y는로 정리하기 위해서 1 넘어가고 2분의 1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이렇게. 맞죠? 그냥 넘기고 이렇게 정리한 거야? 아, 이게 원래 함수였으면 이것이 바로 역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주의할 게 있다고 했었죠? 이게 반쪽알이잖아. 무리함수는 반쪽알이야. 자, 시작 설명 컴마 몇이니?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수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그래프 개형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y는 x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미안해? 나 잘못 그렸지. 이렇게. 올라가잖아. 아, 0 대입했을 때? 그렇지. 얘가 원래는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완만하게.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 시킬 거니까 얘가 마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시겠죠. 마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y는 x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죠? 그러면 얘도 2차 함수일 거니까 어디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얘가 x가 마3보다 클 때만이구나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 헷갈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보시는 거야. 여기에서 원래 있던 fx에서 정의역이 누굽니까? 정의역. x긴 x인데 어떤 x들?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1보다 큰 x들. 그 다음에 치역은요? y긴 y인데 마이너스 3보다 큰 y들이죠. 맞아요? 그러면 역함수로 오잖아? 역함수로 오면 x, y가 자리가 바뀐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역함수에서의 정의역, x의 범위는 원래 함수에서의 치역, y의 범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원래 함수에서 요거를 가져와서 x로 바꾸는 거야. x긴 x인데 어떤 x들이냐면 마3보다 크거나 같은 x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함수, 역함수를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가 바로 무리함수의 역함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되고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안 만날 때도 있잖아. 방금처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도 저희 한번 같이 보시죠. 문제로.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4번 볼게요. 24번 보시면 요 함수하고 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래.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무조건 파벨시티가 0이라는 거는 아니라고 했었지. 그림을 직접 그려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했어요. 제발 그림 좀 그리세요. 자, 그러면 시작점이요. 시작점. 얘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2, 0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0이면서 얘가 양수, 음수니까 음수, 양수니까 음수, 양수 여기 2, 3면으로 날아가는 그런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렸지. 자, 일단 그렸어. 그 다음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개형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접할 때가 아닙니까? 자,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이거는 연립을 하면 된다고 했었지. 이렇게 양변 제곱할게요. 마 4x 마이너스 8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넘길게요. 이쪽으로 x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4에 x 넘길게요. k제곱에 플러스 8은 0이죠. 그래서 여기 또 d가 0인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는 0이죠. 됐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죠. 없어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일 거죠.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 딱 접할 때가 k는 마이너스 1이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렇게일 때 요 시작점을 딱 지날 때 있잖아.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k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니까 k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면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점에서 접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한 점에서 저기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등호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일 때는 띵띵 두 개의 점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등호 조금 조심하시고 보기에는 항상 등호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있고요. 단순하게 판별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되었죠? 네. 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역함수. 자, 역함수 쪽으로 넘어가시면 어디 있냐면 32번 볼게요. 32번. 저희가 그 기말고사 대비를 할 거잖아. 기말고사 대비해서 항상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얘가 단순하게 이 두 함수가 나와 있어. 자, 여기에 32번에서 두 함수가 나와 있어. 하나는 루트고 하나는 이 2차예요. 근데 얘가 y는 x 대칭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도. 자, 그러면 여기 대칭이라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100% 무리함수일 거야, 역함수 관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쉬워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2차 방정식의 정력이 그치. 이보다 마이너스보다 큰 거니까 b가 마이너스이에요. 아니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시작점. 자, 얘하고 이거에 꼭지점. 꼭지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꼭지점이 서로 똑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프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역함수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꼭지점이지. 그죠? 그래서 얘를 바꾼 거, XY 바꾼 게 이거야. 그럼 바꾸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거니까 A 값은 2고 B 값은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X, Y 서로 뒤바꾸시면 돼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저희 37번에서 한번 볼까요? 37번? 네. 자, 37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그냥 하려고 했더니 합성함수 나와 있고 역함수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합성함수에서 정리하는 거 배웠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F서클 G 인버스의 전체 인버스 하는 거는 우리 인버스를
괄호에다가 분배를 하시면 뭐가 된다 했냐면 순서가 뒤바뀐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G 인버스 인버스는 다시 G, 그다음에 F 인버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요. 인버스를 먹여가지고 G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G로 변하고 F 인버스 이렇게 가시는 거. 자, 그래서 앞에 거 먹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먹이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서로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고? 사라진다고. 약분처럼 될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시면 될 거냐면 저기 있는 F 서클 G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이건 쉽죠? G에다가 3 집어넣은 거에다가 다시 한번 F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앞쪽에서 119쪽까지에서 있는 유형 두 문제씩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문제씩.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연습 문제가 있죠? 120, 121쪽까지. 이거는 전체 다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일단 유형 2개씩 한번 해볼게요. 119쪽까지 유형 2개씩 먼저 하고 결과를 봅시다, 우리.